네, 됐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탑 현성호엔 이수영 그룹 이은용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제가 줌으로 그 Y유니시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6개월 만에 이렇게 강의를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저탄고지고요. 저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의 수학을 담당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평생 그냥 수학 선생으로 그냥 원장으로 이렇게 지내는 게 제 평생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유니시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요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제가 유니시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저탄고지인데요. 저탄고지는 지금 되게 핫하고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낮고 지방이 높은 식단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LCHF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원치 않는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는데 내 몸의 연료 시스템을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다이어트를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면 3대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는데요. 보통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단백질은 그냥 우리가 그냥 몸을 구성하는 신체를 구성하는 뼈대와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 단백질의 역할이고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백질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고 하고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이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먼저 탄수화물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쓰이고 나면 그 후에 지방이 연소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전에 계속 탄수화물을 넣어줘서 지방이 타지 않는 몸으로 익숙해져서 살이 찐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살이 찌는 원인이고요. 그리고 또 살이 많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뇌에서 위로 전달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배고파 해가지고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그만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때 일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이게 비만과 관련된 3대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균형을 잘 맞아야 내 몸의 세팅 포인트가 낮아지고 그래서 살도 안 찌게 되고 요요도 안 오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잘 맞춰지지 않으면 세팅 포인트가 높아져서 내가 살이 세팅 포인트가 높으면 요요도 오게 되고 살이 계속 찌려고 하게 되고 살을 빼도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당관리 호르몬이라고 당뇨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이 사실은 다이어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방해 호르몬, 그리고 살을 찌우는 호르몬, 그리고 그 인슐린을 지방을 계속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을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하게 하여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게 해서 결국 뚱뚱해지는 결과를 낳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음식이 포도당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혈액에 그 포도당이 둥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 포도당은 혼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의 손을 잡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힘들게 밑에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발산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열쇠를 하는 게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이 없으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슐린은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계속 높아지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고 계속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도당으로 많이 변하겠죠. 그러면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엄청나게 떠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 인슐린이 세포에 넣고 남은 그 포도당들이 떠다니는 것을 남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거를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살이 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밥이나 빵,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과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탄수화물이 이제까지 아닌 것 같았는데도 정말 탄수화물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야채나 채소 같은 것도 다 탄수화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일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인슐린이 같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켜서 먼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리인데 보통 저희 당 떨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전에 또다시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지방세포로 전환이 되어서 쌓이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이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침이든 어든 먼저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당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바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떨어지면 좋은데 바로 떨어지질 못한대요.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걸려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미 당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에 되게 민감하듯이 이 당시에 또 당을 섭취하게 돼요. 그러면 당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은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게 되지만 인슐린은 저기 높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 거예요. 자, 인슐린 이 저항성이라는 게 정말 안 좋은 게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갈수록 제가 나타난 이런 질병들은 계속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뇨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 관절염에 걸린 사람도 많고 암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했더니 바로 원인이 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위에 인슐린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난임이나 당뇨나 관절염, 암 환자가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뇌졸중,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염증, 지방간,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 관리만 잘 해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강의해 주실 그 벤자민 빅맨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알아보다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검사를 했더니 그 환자들에게서도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이 인슐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요. 지방은 인슐린이 증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단백질도 조금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은 이 단백질의 10배 이상의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정말 되도록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할 때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은 인슐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연료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걸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연소해서 에너지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인슐린 관계에서도 탄수화물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낮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태우게 되는데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쌀밥이나 밀가루, 밥을 먹는 상태에서도 빵을 먹게 되고 떡이나 초콜릿, 과자 이렇게 단순히 당을 먹는 거에 엄청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방이 타질 않아요. 그러면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태우질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비만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많은 박사님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지방을 안 쓰는 체질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꿔야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인슐린이 낮은 상태에서 지방을 태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왜 좋은가 하면 지방을 태우는 상태에서 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쓸 때 나오는 물질인 케톤입니다. 이거는 지방을 태울 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톤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케톤이라는 물질은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에너지로 바로 이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케톤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케톤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는데요. 먼저 뇌에서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명확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기억력 향상도 되고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케톤은 심장 근육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줘서 심근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케톤은 염증 수치를 낮게 해주는데요. 이 케톤 수치가 높다는 거는 인슐린이 낮은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활성산소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염증이 케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고인슐린으로 인한 염증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당연히 활성산소가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염증은 다 케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케톤은 체지방도 낮춰주는데요. 지방세포 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도와줘서 체지방을 낮춰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날씬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세포 또한 강화시켜주는데요. 이 케톤 성분이 몸 안에 많으면 근손실도 낮춰주고 또 근육을 계속 생성시켜주는데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근육보다 이 케톤으로 만들어진 이 케톤이 근육을 더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이 케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생성되니까 다이어트 하면서도 근손실이 없고 더 탄탄한 몸을 만들기 때문에 요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케톤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면서 정말 케톤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케톤이라는 성분은 지방이 탈 때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이 타지 않으면 이 케톤 성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케톤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타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정말 최소한으로 안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지방이 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케톤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금방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서 고갈이 되고 그러면 그 고갈된 다음에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지방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지방을 이용하게 되면서 케톤체로 전환이 돼서 케톤체가 증가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이런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면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한다는데요. 이게 케톤증이라고 해서 키토플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토제닉과 독감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감기 증상과 비슷한 작용이 난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 바로 키토플루입니다. 이 키토플루는 두통이나 가벼운 현기증, 그다음 피곤함, 메스꺼움,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탄수화물을 태우다가
지방으로 태우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루에 물을 더 많이 먹어주거나 아니면 아보카도, 연어 등을 식단에 추가해서 칼륨을 보충해주고 적정량의 소금 간을 해서 나트륨을 보충해주면 좋아진다고 하고요.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몸이 지금 이제 탄수화물을 이용하던 거에서 지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케톤 나이프를 이용해서 저탄고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요. 정말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사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회복되고 그래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HDL과 LDL 그래서 증가 감소가 돼서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장된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돼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도 빠른 회복과 근육량 증가, 그다음에 배고픔과 식욕이 저절로 조절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가 줄어서 염증 케어도 되지만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정신이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뇌 손상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건강까지 케어가 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탄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저탄고지의 핵심은 지방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방을 먹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지방은 70에서 75% 먹어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백질은 20에서 25%,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안 먹거나 5에서 10% 정도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식단을 짜서 먹기 하면 정말 다이어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인데요. 이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우유나 이런 데 들어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인데요. 이거는 에너지 생성에 이용은 되지만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지방 형태로 쉽게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그런 지방이 바로 포화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렇게 들어있는 지방이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메가6와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를 해줘서 그 두 개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전 등으로 혈액의 흐름을 막히는 것을 억제해줘서 저탄고지를 할 때는 제일 좋은 지방이 바로 불포화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익숙한 이 트랜스 지방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퇴출해야 될 만큼 나쁜 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근데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봐도 햄버거나 치킨, 과자 이런 걸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긴 하는데 정말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지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지방을 먹으면 좋은데?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권장하는 지방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이 MCT 오일은 포화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이 지방을 분해한다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름을 닦을 때 기름을 기름으로 닦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CT 오일의 가장 좋은 오일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은 소화가 분해가 쉽고 빠르게 에너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라우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라우르산이라고 하면 다들 모르는데 이 모유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방 성분이 바로 라우르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이 라우르산 성분인데요. 이 코코넛 오일은 모유의 9배가량인 45에서 55%의 라우르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탄고지를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에는 이미 이렇게 좋은 지방을 먹는 제품이 나와 있어요. LC베이스와 유니마테 퓨얼이라는 제품인데요. 정말 건강한 단백질 섭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LC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아침 식사로 정말 많이 핫한
이 12첩 반상의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이 린 컴플리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을 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 베이스는 뭐 코코넛 오일과 유천 단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체중 조절 조제식품으로 100%의 유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빠른 흡수와 인체 내 활용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천연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최고의 단백질 섭취와 최고의 지방도 동시에 섭취가 가능해서 이 제품으로도 자연스럽게 저탄고지 라이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낮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낮게 유지시켜줘서 지방이 연료로 쓰여서 지방이 더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LC 베이스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든든한 아침을 위한 예르바 마떼와 코코넛 오일의 만남이라는 저희 유니마떼 퓨얼인데요. 이게 예전 저희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제품인데 예르바 마떼와 코코넛 오일을 추가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유니마떼 퓨얼입니다. 여기에는 마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마떼 성분에는 클로로겐산과 비타민 B群과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잠깐 예르바 마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예전 과라니족이 식량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뒀던 그런 마떼라고 하는데요.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클로로겐산과 비타민 B군, 사포닌이 들어있는데요. 클로로겐산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고 체지방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생합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이 사포닌에는요. 염증을 억제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마테에만 들어있는 이 마테인은 정신적 민감함을 조절해주고 스트레스와 식욕을 조절해주고 두뇌전을 증가해주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과라니족이 이거를 식량으로도 이용을 했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떼 성분이 저희 제품에는 커피의 60배 그리고 녹차의 100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마떼 퓨얼은 건강 운동 선수들도 먹는데요. 이게 안티도핑 테스트 인폼드 초이스에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서 운동 선수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주요 성분은 이 예르바 마떼와 코코넛 오일인데 이거는 마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꼭 비교하면 좋은데 저희는 2000mg이나 고농축으로 돼서 들어있는데 다른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 10몇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많이 들어도 뭐 500, 600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저희 제품이 얼마나 많은 마떼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7.6g이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마떼의 유익함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함유해서 아침 혹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물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떼 퓨얼은 지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클로로겐산이 들어있고 MCT 오일이 들어있어서 좋은데요.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케톤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이 케톤 성분, 케톤이 1시간 후에 60%나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고 뇌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량도 늘려주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탄고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고 빠르고 정말 좋은 케톤 다이어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제품은 PDR에도 올라가 있지만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저탄고지에 특화된 제품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유지시켜주고 저희가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바꿔주고 그리고 효과가 빠른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그래서 그리고 복부 지방에도 감소가 좋고요. 중성 지방에도 감소가 있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저탄고지 식단인데요. 보통 아침에 저희가 유니마떼 퓨얼과 함께 소이 프로틴을 먹게 되는데요. 이 소이 프로틴은 특히 여성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더욱 예뻐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요. 장근육을 만들어줘서 어린아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드시면 좋은 단백질이 바로 소이 프로틴입니다. 그리고 4시간의
공복을 가지고 점심에 또 물과 함께 LC 베이스와 에너지를 타드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식전에 라이파이버와 바이오스 라이프 7 유산균을 함께 드셔주시고 15분이나 20분이 지난 후에 저녁 식사인 고지방식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게 바로 저희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잠드시기 전에 알로에 라보레센스를 4알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을 어쨌건 사용을 하고 지방이 빠지게 되면 이게 배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어디로 빠져나가면 바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 할 때도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이용해서 대변으로도 빠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저희 저탄고지 식단에서 지방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올라가고 그 인슐린이 위에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침에 저희 제품을 먹으면 저희 제품에도 물론 탄수화물이 들어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이 낮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물론 탄수화물을 먹게 되니까 낮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복 시간을 가지면서 그 4시간 동안에 이 낮은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인슐린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몸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저녁과 점심을 바꿔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드시 저탄고지를 하실 때는 점심과 저녁을 꼭 지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을 태우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저녁에 저희가 식사를 하고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을 먹을 때까지 저희가 제품을 먹으면서 최대한 지방을 많이 태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점심에 만약에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을 타는 시간이 줄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방을 타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지 않고 또다시 지방이 쌓이게 돼서 반드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이 공복 시간 4시간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점심과 저녁 식단을 정확하게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유니시티 저탄고지를 하면 제품의 장점이 있는데요.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칼로리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부담 없이 방어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이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단 고민이 없어져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간편하고 손쉽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사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저탄고지를 알아보면서 저도 많은 제품들을 찾아봤는데요. 시중에 정말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MCT 오일이 들어가 있지만 정말 낮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백질, 좋은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저탄고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저희 유니시티 제품이 최고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에 저탄고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저는 원래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고기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래서 정말 고기만 먹었어요. 정말 삼시세끼 고기만 먹고, 그리고 또 지방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만 먹어도 지방이 많은데 기름에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버터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마가린에 구워 먹고, 정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더니 정말 놀랍게 살은 지금까지 중에서 정말 최고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살이 빠지면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혈압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겼고,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약에 이 유니시티의 저탄고지를 알았다면 정말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정말 무지하게 다이어트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바캉스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도 정말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런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저탄고지만 가지고서도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저탄고지 제품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다가올 여름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사업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